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으려면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아주 간단한 과일, 바로 바나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시간 관리를 잘했다고 자신하며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늘 마시던 차 한 잔도 건너뛰었죠. 하지만 새벽 2시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동이 틀 무렵에는 이미 두세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입니다. 다음 날은 기운이 없고 기억력은 희미하며 기분마저 무겁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원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불편함을 더할 수 있지만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방광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밤중에 화장실 가는 고통스러운 횟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숙면을 방해받는 밤과 진정으로 편안한 잠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야간뇨를 예방하기 위해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화로운 밤을 어떻게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이고 현재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왜 어르신들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깰까요?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마치 야간 경비원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에게 소변 생성을 늦추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소프레신이 꾸준한 양으로 생성되어 7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공급이 약해지고 특히 밤 시간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소프레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장은 마치 낮 시간인 것처럼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내고 몸이 쉬려고 할 때 더 많은 수분을 방광으로 밀어 넣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이것은 방광이 더 빨리 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은퇴한 어르신은 마치 내 신장이 잠잘 시간이라는 메모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을 이해하면 언제 어떻게 수분을 섭취할지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몸에 역행하는 대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방광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이 더 민감해져서 때로는 소변이 반 컵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뇌에 신호를 보내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조용히 담을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신경들이 과잉보호하는 메신저처럼 행동하여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을 적은 양에도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특히 겨우 잠들었다가 1시간 만에 깜짝 놀라 깼을 때 더욱 좌절감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다시 누워 정말로 일어나야 했었는지 아니면 방광이 과민 반응한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심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 자체는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민감성이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이나 차분한 저녁 습관과 같은 작은 조정을 통해 신경이 덜 반응하도록 부드럽게 재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의 생활 습관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도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 편안한 의식처럼 차나 국, 과일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과 음료는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해가 진 후에 섭취하면 바소프레신 수치가 이미 낮고 방광이 민감한 바로 그 시간에 방광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저녁 수박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새벽 2시와 4시에 깨어나
아침에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과일을 오후로 옮기고 저녁 수분 섭취를 따뜻한 물 몇 모금으로 제한하자 밤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녁에 마시는 보리차나 숭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야간의 수분 부담을 늘려 몸이 차분해지는 대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밤에 자주 깨신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호르몬 변화, 방광, 민감성, 그리고 조정 가능한 저녁 습관의 조합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인식과 몇 가지 작은 변화로 밤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반응하고 치유하며 깊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영양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 바나나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노란 껍질 속에는 방광 조절과 편안한 수면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조용한 약국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칼륨으로 방광 내벽의 근육을 포함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균형을 이루면 이 근육들이 너무 일찍 수축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밤새 방광이 소변을 더 차분하게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칼륨을 너무 적게 섭취하십니다. 종종 당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일 섭취를 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400mg 이상의 칼륨을 제공하며 이는 많은 분들에게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방광이 덜 긴장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안도감을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핵심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종종 이완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함께 작용하여 밤에 잠을 깨울 수 있는 과도한 신호를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마그네슘 부족은 놀라울 정도로 흔하며 다리 경련 불안정한 수면, 심지어 잠들기 전 가벼운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잘 익은 바나나에는 흡수하기 쉽고 소화에 부드러운 적절한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른 저녁 간식에 바나나를 추가했더니 다리 저림이 진정되어 그 튀는 느낌 없이 잠들기가 더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통한 소량의 꾸준한 마그네슘 섭취는 특히 노년의 소화기 계통에 있어 강력한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수면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숨겨져 있지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B6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는 모든 세포에 휴식을 알리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B6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잠이 얕거나 쉽게 깬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식품 기반 방식으로 이 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바나나는 몸이 다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기억력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재충전되며 방광의 신경이 덜 반응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깊은 수면은 양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조용한 장점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자연적으로 산도가 낮습니다. 오렌지나 파인애플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의 pH를 낮추고 신경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밤에 두세 번 깨는 사람에게는 소량의 산도라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부드럽습니다. 방광 내벽을 태우거나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은퇴하신 선생님은 저녁에 먹던 오렌지를 바나나로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밤이 더 조용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물학이 그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칼륨은 이완시키고 마그네슘은 진정시키며 B6는 수면 호르몬을 지원하고 낮은 산도는 방광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엌에 이미 있는 친숙한 과일 하나에 담긴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의사들이 종종 바나나를 자연의 수면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러운 휴식을 준비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과 달리 현명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나나를 볼 때 단순한 간식으로만 보지 마세요.
평화롭고 방해받지 않는 밤을 향한 여정에서 작지만 강력한 동맹으로 보세요. 야간료를 줄이려면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를 언제 먹느냐는 바나나 자체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것이 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밤 9시 30분이나 10시처럼 너무 늦게 먹은 바나나는 몸이 쉬려고 할 때 수분 섬유질, 그리고 가벼운 소화 활동을 더하게 됩니다. 민감한 방광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작은 자극조차도 밤중에 추가적인 절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은 보통 이른 저녁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또는 저녁 식사 후 약 1~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칼륨, 마그네슘, B6를 흡수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위와 방광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과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잠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광주에 사는 한 은퇴한 간호사, 어르신은 오후 6시에 아몬드, 몇 달과 함께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2주 안에 2시간마다 깨는 대신 5시간을 내리 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은 바나나를 저녁에 마시는 무거운 음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밤 8시 30분에 우유 한 잔과 함께 먹는 바나나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조합은 수분 부하와 유당 관련 팽만감을 증가시켜 방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는 간단하게 그리고 상온에 둔 것을 드세요. 어떤 분들은 껍질을 벗겨 작은 그릇에 썰어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른 저녁 간식으로 땅콩버터를 얇게 발라 즐기십니다. 두 방법 모두 시간을 지키는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알림 하나 드립니다. 저녁에 약을 복용하신다면 바나나 간식과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소화 중첩을 방지하고 약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조정을 통해 방광을 더 차분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관해서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습관을 약간만 앞당김으로써 몸이 깊이 쉬고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먹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편안함과 불편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어르신들께 첫 번째 규칙은 잘 익었지만 너무 과숙하지 않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약간 있는 잘 익은 바나나는 소화하기 쉽고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팽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에 너무 익은 바나나는 위에서 더 빨리 발효되어 가스와 압력을 만들어 밤중에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즐기시지만 차가운 바나나는 방광 민감성을 유발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건의 바나나는 특히 저녁에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다양성을 선호하신다면 바나나를 따뜻한 오트밀에 썰어 넣거나 오후에 작은 그릇에 요거트에 섞거나 아몬드 버터 한 스푼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추가하여 몸이 당을 더 천천히 방출하도록 돕고 야간 에너지 급증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이미 방광에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이나 음료와 바나나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커피 홍차 또는 감귤 주스와 함께 먹으면 진정 효과가 상쇄되고 야간 배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를 단독 간식이나 가벼운 이른 저녁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늦은 밤 디저트로 먹던 아이스크림과 과일 샐러드를 오후 6시 30분에 귀리를 곁들인 간단한 바나나로 바꿨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더 활기차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이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가 보통 어르신들에게 충분합니다. 한 번에 2~3개를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칼륨과 섬유질이 과부하되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점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방식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 익은 산곤의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간단하고 방광에 좋은 음식과 함께 즐기고 양은 적당히 유지하세요.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바나나가 그 최상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이완시키며 깊고 치유적인 수면의 밤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바나나는 가장 노인, 친화적인 과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섭취 방법에 있어 작은 실수들이 조용히 그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늦은 밤 바나나가 수면제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믿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밤 9시 30분이나 10시에 먹은 바나나는 여전히 소화가 필요하며 이는 위를 활성화시키고 방광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간 요의에 민감한 사람에게 이것은 종종 몇 시간 후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은퇴한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바나나가 잠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새벽까지 2번이나 깼다고 인정했습니다. 간식 시간을 저녁 일찍으로 옮기자 밤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에 너무 많은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달기 때문에 한 번에 2~3개를 즐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고칼륨 혈증이라 불리는 칼륨 과다는 특히 혈압이나 신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심장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칼륨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근육 약화, 그리고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가 적절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더 많이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한 신사분은 더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매일 여러 개의 바나나를 드신 후 이 교훈을 힘들게 배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는 절제가 안전이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차가운 과일은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화된 소화 시스템의 차가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고 심지어 방광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쉬려고 하고 차가운 음식에 덜 대비된 밤에 특히 그렇습니다. 따뜻하거나 상온의 바나나는 소화와 방광 조절 모두에 훨씬 더 부드럽고 진정 효과를 보존합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실수는 바나나를 잘못된 음식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넣은 바나나 스무디는 영양가 있게 들릴 수 있지만 유제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점액 생성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늦추며 야간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를 오렌지나 파인애플과 같은 산성 과일과 섞으면 방광 친화적인 특성이 감소합니다. 대신 바나나를 귤이나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먹거나 그냥 단독으로 드세요. 이러한 조합은 가볍고 균형 잡혀 있으며 저녁에 몸이 다루기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어르신들은 다른 중요한 습관은 무시하면서 바나나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실수를 합니다. 밤 8시에 여전히 차를 2잔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갈증을 유발하는 짠 장아찌를 즐긴다면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야간 배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는 강력한 동맹이지만 사려 깊은 습관에 의해 뒷받침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실수들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일찍 바나나를 먹고 양을 중간 크기 하나로 유지하고 차가운 것보다 상온을 선택하고 간단한 음식과 짝을 이룸으로써 어르신들은 이 겸손한 과일을 방광과 수면의 진정한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마음챙김의 변화만으로 바나나는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몸이 여전히 기억하는 깊고 평화로운 휴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밤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에서 배우는 교훈대로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과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깨는 고통을 겪어온 어르신들의 조용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충청도 출신의 75세 김 선생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잦은 배뇨가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마시기를 중단하고 저녁 산책을 건너뛰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밤은 계속해서 깨졌고 아침은 피로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저녁 과일을 오렌지에서 오후 6시에 바나나 하나로 바꿔보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안에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3번 대신 1번만 깨고 있었고 마침내 손주들과 아침 식사를 즐길 만큼 충분히 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 할머니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밤 9시에 마시는 차 한 잔과 작은 접시의 수박이 밤새 시원하게 해준다고 믿으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매일 새벽 2시에 때로는 한 번 이상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늦은 수분 섭취가 범인이며 그것을 저녁 일찍 바나나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극적으로 줄었고 그녀는 기쁨에 차서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잠을 되찾아 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사는 은퇴한 학교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달다고 생각하여 피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녀는 오후 5시 30분 간식의 일부로 호두 한 줌과 함께 바나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더 편안해지고 잠들기 전에 더 깊은 이완을 느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에게 바나나는 음식 이상이 되었습니다. 몸에게 속도를 늦추고 휴식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해결책이 항상 복잡한 치료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변화를 존중하며 부드러운 조정을 하는 데서 나옵니다. 현명하게 먹는 바나나는 예상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안도감을 찾았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다른 유익한 습관 결합하기. 바나나가 방광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지원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간단한 습관과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를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세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일상적인 습관에 의해 뒷받침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낮 동안의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어르신들은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체액 축적은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 누우면 체액이 신장 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갑자기 더 많은 액체를 처리하게 되어 쉬려고 할 때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아침에 부드럽게 걷거나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심지어 간단한 의자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체액을 낮 시간 동안 미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짧게 산책하는 것을 추가한 후 식단을 바꾸기 전에도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산책을 오후 6시 바나나 간식과 병행했을 때 그의 수면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시 마음 챙김입니다. 늦은 밤에 먹는 무겁고 짠 식사는 두 가지 숨겨진 문제를 만듭니다. 해가 진 후에 더 많은 음료를 마시게 하는 갈증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체액을 통해 방광신경을 자극합니다. 장아찌나 튀김 간식을 찐 채소국이나 가볍게 양념한 밥으로 바꾸면 저녁 시간을 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점심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야간의 절박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여기서 균형을 더해주며 추가적인 갈증을 만들지 않고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유용한 조정은 저녁 음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 커피 또는 따뜻한 우유에서 위안을 찾지만 이러한 선택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수분을 추가합니다. 카페인과 특정 허브차는 또한 이뇨제 역할을 하여 방광을 활동하게 만듭니다. 늦은 밤 음료를 따뜻한 물 몇 모금으로 대체하고 저녁 일찍 바나나를 먹으면 신장과 방광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조용한 역할을 합니다. 두꺼운 이불 꽉 끼는 잠옷 또는 과열된 방은 몸이 땀을 흘리게 하여 갈증 신호를 유발하고 신장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더운 여름이나 중앙난방이 되는 집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종종 이것을 과소평가합니다. 가벼운 면 잠옷을 입고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선풍기를 사용함으로써 몸은 시원하고 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나나의 진정 미네랄과 결합되면 이것은 더 깊은 수면으로의 더 부드러운 전환을 만듭니다. 함께 이러한 습관들은 리듬을 만듭니다. 낮 동안 다리에서 체액을 빼내고 가볍고 이른 저녁을 먹고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를 선택하고 늦은 음료를 줄이고 시원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작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노화에 갇힌 느낌 대신 당신의 선택이 여전히 당신의 밤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적인 진실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닻일 수 있지만 흐름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일상 습관입니다. 둘 다를 결합함으로써 당신은 조용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야간 배뇨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의 변화 더 민감해진 방광, 그리고 조용히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저녁 습관의 결과입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처럼 겸손한 것으로 작은 조정을 함으로써 당신은 의학만으로는 종종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 저녁에 먹는 잘 익은 상온의 바나나는 방광을 이완시키는 칼륨 신경을 진정시키는 마그네슘, 그리고 수면 호르몬을 지원하는 비타민 B6를 제공합니다. 낮 동안의 가벼운 움직임, 마음 챙김의 저녁 식사, 그리고 편안한 수면 환경과 결합될 때 이 간단한 과일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드러운 동맹이 됩니다. 그것은 영양뿐만 아니라 희망도 제공합니다. 상쾌하게 깨어나 발걸음이 안정되고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희망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바나나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연속으로 7번의 저녁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식단이나 비싼 보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리듬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가올지 모를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저녁 일찍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천천히 즐기며 당신의 몸이 쉬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보통 과일을 하루 중 언제 드시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7일간의 바나나 실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다면 간단히 희망이라고 적어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화로운 밤을 그리워할지도 모르는 친구와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